잇몸이 다시 건강해지면 불쾌한 구취는 사라진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인데요. 이미 당시에 이런 치주 질환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있었던 만큼 정말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질환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학이 발달된 지금의 치주 질환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주과 이재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맘때가 되면 건치 연예인도 뽑고요, 건치 시민도 뽑고요. 그렇죠. 저도 행사장에 가서 치약 세트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이 구강보건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구강보건의 날은 6월 9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 6세 때 우리 치아 중에서 어떠민 구취가 처음으로 명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 치아 중심의 날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이런 치아를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오래 유지해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또 3월 24일은 3개월마다 이를 사랑하자 해서 3월 24일은 잇몸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 기념일을 중심으로 구강보건 그리고 구강건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좀 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젊고 튼튼할 때지만은 구강 질환 누구나 한 번씩은 앓게 되는데요. 자, 유진 씨는 잇몸이 아플 때 네. 어떤 불편을 느꼈는지요? 일단 대화할 때도 좀 불편했고요. 네네. 맛있는 음식 먹기에도 정말 불편하고요. 네. 또 씹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또 소화도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통증까지 동반된다면은 사회생활에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고 수면 장애까지 올 수 있다 그래요. 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속 환경, 여러분은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전문가의 선택, 잇몸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를 닦을 때는 소금을 사용하면 좋다. 어떻습니까? 네, X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소득이 적을 때는 사실은 이 소금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소금은 이 일정 정도의 소염 작용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치약이 아주 좋게 개발되어 있고 또 치약 내에 아주 다양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으로 칫솔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치약을 구입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자녀의 전리, 어차피 빠질 치아이므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아, 틀렸습니까? 네. 이 전리의 중요성은 후속 영구치가 잘 올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해주고 또 후속 영구치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에 이완되기 쉬운 전리지만 끝까지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임산부도 스케일링을 받아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죠. 네. 임산부는 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신 전반기에 거쳐서 잇몸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특히 깊은 치료가 필요할 때는 안정기에 접어든 4개월째부터 출산 때까지 적절한 점검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잇몸 건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체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연 치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네. 임플란트의 고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외에도 자연 치아가 좋은 점,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자연치, 이 하늘에서 받은 이 자연치만큼 좋은 치아는 아직 저희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임플란트는 이 자연치의 대체물입니다. 그만큼 자연치가 중요하고 또 수명이 연장되면서 자연치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연치의 중요성은 임플란트 치아와 거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치아는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전 국민의 85%에서 90%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치과 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질환들이 있겠지만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겪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구강의 3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이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충치로 알려져 있는 우리 치아 우식증, 그리고 풍치로 알려져 있는 치주염, 그리고 세 번째로 부종교합이 있는데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 국민이 40세 이상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 치주염에 이완돼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주염을 어떻게 관리를 잘할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내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순위는 2위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요양급여비 비용 총액은 그 1위로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차이도 많이 나네요. 네, 그만큼 이 치주 질환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잇몸 속에는 600여 종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종류가 우리 잇몸을 상하게 하는 세균이라고 생각이 하는지요? 그러게요. 얼마나 많을지 5, 궁금하네요. 6종 정도 된답니다. 5, 6종, 네. 의외로 종류가 적은 편인데 자, 이런 세균 외에도 잇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세균이 특정 치주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세균이 모든 것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념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른 원인으로서 우리 몸의 전신 질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전신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흩뜨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치주 질환이 많이 또 유발되고요. 네. 그리고 흡연이나 좋지 않은 구강 위생 습관 등으로 생활 습관 인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적 인자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있어서 이 치주병이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중에서 구강질환의 주 원인이 이제 세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균과 함께 이 흡연은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구강질환을 아주 해로운 그런 원인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밑에 사진 보시면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우리 조직 내에 구멍을 내고 세균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주 초창기의 사진인데요. 이게 진행이 될수록 아주 심하게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래 사진이 흡연을 했을 때 모양새인가요? 밑에 사진은 흡연은 아니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치주염에 이완된 경우에 세균이 조직 내로 침투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주염을 가진 사람들의 구강 내에는 저런 세균들이 득실득실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세균 외에 이 전신질환이 상관성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제 연구 파트의 많은 부분이 이 당뇨, 심혈관계, 관상동맥 질환과의 연관성을 지금 저희들이 밝혀나가고 있는데 거의 6배, 2배, 3.8배. 최근에는 이 뇌졸중 발생률이 2.8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치주 질환에 이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특히 또 요즘 조산 저체중아 발생률도 굉장히 증가돼 있어서 특히 임산부들 구강 건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폐렴, 폐암으로 갈 가능성이 높던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 폐렴 발생률에도 4.2배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뒤쪽에 보면 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조직, 치조골 등이 녹아내려서 뿌리가 다 지금 드러나 있죠, 그죠? 네. 이런 상태로 되면 이제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어지러울 정도로 그죠? 치아가 이제 빠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증상을 한번 보시면은 한 번씩 붓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또 입냄새가 나고 약간 흔들리는 느낌 또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치주병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치료를 적절하게 해도 나중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곧 재발된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 치주 질환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시면 간단하게 시간의 소요 없이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증상이 늦게 드러납니다. 환자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루다가 나중에 오게 되면 이제 앞에와 같은 저런 증상이 심해지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특히 요즘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요. 이 치아의 나이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개념은 나이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신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강 위생 상태가 어떠냐? 치과의 방문 횟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85세 환자신데 지금 치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죠? 치주염도 거의 없습니다. 간단한 치연염으로서 저한테 지금 25년 이상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아마 여기서 살아 계실 동안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경험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치료 전 상태의 환자분의 잇몸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치연이 부어 있고 또 뭔가 탁 손으로 건드리면 피가 날 듯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쪽에 치트 치석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그죠? 또 어떤 부위는 여기 치아 마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칫솔질을 잘못해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치료 후에 1개월 후에는요 보시면 치연이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쪽에 안 좋았던 치아는 결국은 발치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환자분이 찾아왔을 때 발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 발치된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치아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환자분은 이렇게 치아가 깨끗한데 꼭 빼야 되는지 이런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치주염에 이완이 되어서 심하게 조직이 파괴되면 이런 치아는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과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 발치거든요. 그래서 이 발치를 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치료가 치주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잇몸 건강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봉사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하는 중에 더 기억에 남는 좀 심각한 사례가 있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교육자로서 또 하나의 의무가 지역사회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 데리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가 많은데요. 네. 이 장애자들을 위한 봉사를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분들이 대부분 격리돼 있어요.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참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자 보면 이러한 연결적인 치료를 못해서 결국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25세였던가요? 이 환자가 치아를 거의 다 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사정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또 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털리 사업을 벌이면서 털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또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어떤 환자는 이 뇌졸중 환자였는데 이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치료해도 호전이 없다 보니까 또 발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이 인생 사는데 첫째 즐거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과 두 번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잇몸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게 또 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연 치아와 그리고 이미 심어놓은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치주 질환을 제대로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치료로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치주 치료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암 치료처럼 뭐 한꺼번에 뭐 치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비 단계를 거쳐서 또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 제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시간과 함께 유지 관리기가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를 통해서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면 그 상태로 가면 되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이제 외과적 단계 혹은 비외과적 치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수복 단계로 가게 되는데 어떤 단계든 간에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로 유지 관리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주 질환은 워낙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어떤 치료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동안은
또 재발됩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보시면 이 환자는 만성 치염염과 치주염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요. 네. 이 단순한 치료로서 끝냈던 그런 환자예요. 그래서 전치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붓고 피가 나는 환자였는데 스케일링과 치근 활택술로 간단하게 처치가 된 후의 사진이고요. 많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재발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치연제나 소파술까지 시행하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안정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환자처럼 좀 빨리 오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기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지만 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치조골이 좀 파기가 일어난 그런 부위인데도 단순한 치료로서 개선되었던 그런 환자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그림에서 바와 같이 잇몸 속에는요. 이렇게 잇몸 속 치아에 오랫동안 붙어 있는 이 치태 치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잇몸 속이 감춰진 부위에 치태 치석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치석 제거술, 스케일링으로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을 열고 수술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늦게 오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잇몸 속에 숨겨져 있다 보니까 치과를 방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네.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잇몸 속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수술의 목적을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치주 조직의 재생을 위해서 수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수술의 첫 단계로 주로 많이 이용되는 치연제나 소파술인데요.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여기에 이완되어 있는 병적인 조직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술식이 소파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도 뭐 아주 쉽게 끝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 염증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랫니 쪽에 이렇게 많이 딱딱하게 부어 있는 조직. 네. 그리고 이 멜라닌 색소 침착기에 의한 색소 침착인데요. 보기 싫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위에처럼 치연 절제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심미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것이 치연 절제술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조금 더 심해진 네. 경우에 치연 정식이 아주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혹시 암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암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도 간단한 절제술로 이렇게 예쁘게 수정할 수가 있는 것이 치연 절제술이고요. 이것은 좀 심각합니다. 네. 이것은 간질 그리고 신장 이식 환자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잇몸을 이렇게 좋지 않게 증식시키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로 염증하고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염증 치료와 더불어서 치연 절제술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보면 재발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건데 일단은 치연 절제술 후의 모습으로 지금 상태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흔히 잇몸을 치주라고 하는데 치주 조직이 더 깊이 패일 경우에는 치은 절제술로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 이 치조골을 건드릴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치조골이 이제 많이 상하고 또 치조골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골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많이 내려간 경우, 그죠? 네네. 네. 분명히 이 안쪽에는 조직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좋지 않은 병적인 조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어보는 것이 이렇게 치주 판막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훤하게 다 보이죠. 네. 그래서 뭐가 안 좋은 조직인지 좋은 조직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쪽 부위에 치간치수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를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고요. 네. 이 치주 판막술은 골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일정 부분
조직의 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파괴되어 있는 모습이 수술한 후에 이만큼 차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치주판막 수술만 해도 아주 좋은 수술법이다,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상악 쪽에 치료를 해서 2년 후에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인데요. 숫자는 여기서는 작을수록 좋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때때로 치아를 빼지 않고 과거에 이런 치아들은 다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좀 더 살려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치근 터널링을 이용해서 이 치간 치수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주는 그런 수술법이고요. 또 이 케이스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가 위에서 보시면 2개밖에 안 보이는데 원래 3개인데요. 저 뒤쪽에 뿌리가 지금 다 노출돼 있죠. 네. 그래서 저런 쪽은 계속 문제가 발생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사진과 같이 잘라주고 뿌리만 잘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출물을 들어가서 이 뿌리는 살려주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치아를 자연 상태로 유지하고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잘 진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여기 보면 크랙이 진행되어서 이제 치근 파절이 될랑 말랑, 그죠?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네. 이런 것은 우리 육안이나 또 방사선상에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발견이 안 될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견을 하고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식생활 습관에서 딱딱한 걸 많이 드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또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좋지 않은 뿌리를 절제하는 것이 치근 절제술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뿌리를 지금 여기서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째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환자 사진을 보시면 잘 아실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뿌리가 지금 부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절반을 잘라내고 여기에 이 뿌리를 살려서 브릿지를 했던 그런 치아고요. 또 이쪽도 한쪽을 잘라내고 크라운을 했던 그런 사진인데 10년, 13년 이상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잇몸이 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나 뭐 그렇게 불룩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유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된 뼈나 아니면 자리를 잘못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치의 영향도 있고요. 우리 골 조직의 특성을 보면 한쪽이 잘못되면 다른 쪽에 보상하려는 그런 우리 몸 체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불룩불룩하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인접치아의 생존에 걸림돌이 되면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골 수술에 해당이 되고요. 또 뼈가 부족한 것은 이식제를 첨가를 해서 골 수술하는 수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부분 보면 치조골 형태가 이렇게 나란히 가지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있던 조직들이 이만큼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벽이 3개가 있는 게 있고 여기는 또 2개만 있는 거 있고 이렇게 파괴가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러한 것은 좋지 않은 부위는 이렇게 기구를 써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다시 봉합을 해서 치아를 살리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특이하게 좋지 않은 이런 불룩하게 올라온 그런 뼈들은 인위적으로 잘라줘야 이 치아들을 오래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좀 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잇몸이 보이려면 안에 있는 이 골 조직을 잘 따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이제 치조골 수술, 또 치조골 심미 성형 수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 차이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위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좋지 않은 치조골을 많이 우리가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몸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죠. 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가지런히 되면서 내려갑니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위에 조직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 왜 이래 내 몸이 내려갔어요 해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연한 이유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삭제형 골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한 6개월 정도 기능 회복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 기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보철물을 해달라, 임플란트를 심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골 조직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성숙되고 난 뒤에 처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오셔서 너무 빨리빨리를 요구하시면 그 다음 치료는 더더욱 어려워진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들 술식 중에 아주 중요한 술식인데요. 치관 연장술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치아 자주 보는데요. 네. 요건 뿌리만 남은 거죠. 위에 지금 치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뿌리는 과거에는 거의 다 뽑았죠. 그죠? 뽑아서 뭐 또 임플란트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쉽게 뽑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왜냐? 이 뿌리를 살려서 그죠? 이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 방법이 있고요. 또 교정력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조직들이 또 같이 따라서 자라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려서 이렇게 기존의 보철물을 이용하면은 기존의 보철물 가지고 이렇게 브릿지로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 부위를 우리가 임플란트 할 필요가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다.